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수첩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조금만 더 일찍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을 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는데도 왜 계속 피곤할까요? 식후에 졸린 게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지금 확인할 타이밍일까요? 부모님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될까요? 나이 들면 다 그래로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진단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는 타이밍 기준을 딱 4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4가지만 알면 갈지 말지 고민이 끝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대답하면 상담이 빨라지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면 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블록 1. 정상인데도 놓치는 이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검진 결과의 정상은 그날 그 시간에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라는 건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아침 공복일 때와 점심 식사 후일 때가 다릅니다. 하루 중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은 대부분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한 번 찍습니다. 그 한 번의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하루 전체가 정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에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최근 2개월에서 3개월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검사예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이 2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쪽은 정상인데 다른 쪽은 경계 구간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혈당을 교통에 비유해 볼게요. 공복 검사는 새벽 도로 사진 한 장입니다. 새벽 4시에 찍은 도로 사진. 차가 없으니까 깨끗하죠? 사진만 보면 도로 좋네 싶어요. 그런데 진짜 막히는 건 언제예요? 퇴근길이죠. 오후 5시, 6시. 차가 밀리고 정체되고 움직이질 않아요. 식후 혈당이 바로 이 퇴근길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벽 사진 한 장만 보고 도로 괜찮네 라고 말하기 어렵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 한 장면만으로 안심하기엔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어요. A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A씨는 55세, 매년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는 분이에요. 올해도 결과지에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아니었거든요. 안심했죠.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만 하면 졸려요. 점심을 먹고 나면 1시간쯤 뒤에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오후 회의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운전하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날도 있었어요. 커피를 마셔도 안 돼요.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 식후에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됐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째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결국 아내 권유로 병원에 가서 식후 혈당 검사와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 구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식후 혈당과 당화혈색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A씨가 나중에 한 말이 이거예요. 공복이 정상이라길래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식후에 졸린 건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A씨가 큰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단계라는 건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확인을 안 했다면 그 구간을 모르고 지나쳤을 겁니다. B씨 이야기도 드릴게요. B씨는 48세 여성분이에요. 직장에 다니시고 아이 둘 키우시면서 늘 바쁜 분이죠. B씨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6개월 사이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을 엄청 마시게 됐어요. 예전엔 하루에 물컵 3잔에서 4잔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7잔에서 8잔을 마셔도 입이 마르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한 번도 안 깨는 분이었는데 요즘은 새벽 2시, 4시에 깨서 화장실에 가요. 피곤한 건 당연하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겼는데 갈증과 야간뇨가 동시에 드러나는 이 조합이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라는 것. 나중에 병원 상담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정리합니다. 오해 1. 공복 혈당 정상이면 안심이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공복 혈당이 정상인 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안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기고 공복 혈당은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복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식후 혈당이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정상은 전부 정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다른 신호가 있다면 추가 확인을 고려해 보는 게 안전해요.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겁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확인 타이밍을 잡는 영상입니다. 오해 2. 피곤하면 영양제 먹으면 된다. 피로는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수면이 부족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영양 불균형 때문에 철분이 부족해서 갑상선 기능이 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알아서 영양제로 해결했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영양제로 덮어버리면 진짜 원인을 확인할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의심이 되는 신호가 있다면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해 3. 당화혈색소 하나만 보면 다 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인데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화혈색소는 경계인데 공복 혈당은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그리고 필요하면 인슐린 저항성까지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정상이라고 전부 정상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합니다. 오늘은 당뇨 확정을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뇨 전 단계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검사, 상담 타이밍 딱 4가지로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집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의심 신호 5가지를 봅니다. 이 5가지를 알면 내가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스스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블로기 집에서 잡아내는 의심 신호 5가지. 이제부터는 집에서 가능한 얘기만 합니다. 기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듭니다.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타이밍은 집에서도 잡을 수 있어요. 의심 신호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식후, 밤, 갈증, 허리, 이유 없는 변화. 5글자예요. 식후, 밤, 갈증, 허리, 이유 없는 변화. 짧게 반복해서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식후 졸림과 식후 피로가 패턴으로 반복될 때입니다. 밥 먹고 졸릴 수 있죠? 특히 점심 먹고 나면 누구나 좀 나른해질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2가지예요. 첫째, 매번이냐? 둘째, 생활 기능이 흔들리느냐? 식사 후 일정 시간대에 눈이 감기고 집중이 안 되고 운전이나 일이나 가사에 지장이 생기면 그냥 졸려요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점심 먹고 좀 나른한 것과 점심 먹고 매번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몸이 꺼지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그건 기록 가치가 있습니다. 밥 먹고 졸린 게 혈당 때문인지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 같은 시간대, 생활 지장이라는 3가지가 겹치면 적어도 확인해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게 혈당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2번째, 이유 없는 피로가 원인 불명으로 오래 갈 때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주말에 푹 쉬어도 월요일이 되면 또 그래요. 나 진짜 체력이 갑자기 떨어졌나? 싶은 피로가 이어집니다. 이런 피로는 단순 체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우울감, 원인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점점 심해지는지, 다른 변화가 같이 있는지 이 3가지를 적어두면 병원에서 원인을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로가 식후에 집중되는지 하루 종일인지 이것만 구분해도 의미가 달라져요. 원인 불명 피로가 반드시 당뇨 전 단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피로의 원인은 수십 가지가 넘어요. 다만 당뇨 전 단계에서도 이런 피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호와 함께 겹치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3번째, 갈증이 늘고 물을 마셔도 마른 느낌이 남을 때입니다. 계절이 건조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난방이 세서, 카페인을 많이 마셔서, 짠 음식을 먹어서. 갈증의 원인도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물을 찾는 빈도가 확 늘었다면 체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느낌? 500ml를 마셨는데도 입이 마르고 또 물을 찾게 되는 느낌. 그리고 하나 더. 물을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소변도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소변의 수가 물 마신 양에 비해서도 너무 많다면 이건 기록해둘 가치가 있어요. 하루에 물 몇 잔 이상 마시면 의심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평소 대비 변화가 핵심입니다.
원래 3잔이면 충분했는데 요즘 7잔에서 8잔을 마셔도 마르다면 그 변화 자체가 기록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 야간요가 늘었을 때입니다. 밤에 잠이 자꾸 깨면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수면이 끊기면 피로가 악화되고, 피로가 쌓이면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돼요. 야간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남성분은 전립선 문제일 수 있고, 여성분은 골반적인 약화일 수 있어요. 취침 전 수분 섭취 타이밍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늘었다는 변화 그 자체가 기록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신호인 갈증과 함께 나타나면 기록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갈증이 늘고 소변이 늘고 밤에 깨는 횟수가 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면 주의하세요. 나간에 한번 깨는 것도 문제인가요? 한번 깨는 건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핵심은 최근에 늘었느냐예요. 원래 안 깨던 사람이 한 번에서 2번 깨기 시작했거나 원래 한 번이던 사람이 3번에서 4번으로 늘었다면 그 변화를 기록하세요. 5번째, 허리둘레와 체중 변화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 쪽이요. 체중이 1kg에서 2kg 늘었다는 게 아닙니다. 허리 쪽으로 살이 몰리거나 바지 허리가 갑자기 안 맞거나 벨트 구멍이 하나 늘었거나 최근 몇 달 사이 변화가 체감될 때 그게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어요.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기준에도 허리둘레가 포함되는 거예요. 살이 좀 쪘나 보다 하고 넘기기 전에 어디에 찌는지 최근 변화가 있는지를 봐주세요. 반대로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먹는 양은 비슷한데 살이 빠진다면 그것도 기록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허리둘레의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남성 90cm, 여성 85cm를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수치를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최근 변화예요. 줄자를 한번 대보시고 3개월 뒤에 다시 대보세요. 그 변화가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이 신호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 경보 사이렌이 아닙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수준의 경보가 아니에요. 자동차 계기판에 뜨는 점검등에 가깝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노란색 점검등이 뜰 때가 있잖아요. 점검등이 떴다고 엔진이 망한 건 아니죠. 대부분은 정비소에 가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하지만 점검등을 무시하고 계속 다니면 간단한 문제가 큰 수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점검소, 즉 병원에 들르냐를 정하는 겁니다. 겁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점검등이 떴다면 일단 확인하는 게 가장 싸고 빠른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럼 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하지? 신호가 하나면 가야 해? 2개면 가야 해? 지금부터 그 기준을 딱 4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4가지면 갈지 말지 고민이 끝납니다. 블록 3, 병원 검사 상담 타이밍 기준 4가지. 당뇨 전 단계 의심 시 검사, 병원 상담 타이밍 기준 4가지입니다. 지금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하나, 식후 졸림과 피로가 패턴이고 생활 기능이 흔들린다. 둘, 갈증과 소변 변화, 특히 밤에 야간요가 함께 늘었다. 셋, 허리둘레와 체중 변화가 최근 체감된다. 특히 복부 쪽. 넷, 가족력, 부모나 형제가 있거나 대사 신호가 겹친다. 이 4가지는 진단이 아닙니다. 확인 타이밍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기준이에요. 이제 하나씩 더 선명하게 들어갑니다. 그 전에 병원이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병원 가면 뭘 하는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병원 가면 뭐부터 하죠? 이게 제일 불안하시죠? 사실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뭘 하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은 겁주는 게 아니라 절차를 미리 보여드릴게요. 미리 알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접수합니다. 대학병원이 아니어도 돼요. 동네 내과에서도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최근 식후 피로가 반복되고 갈증이 들어서 혈당 관련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접수 직원분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혈당 관련해서 상담받으려고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약 없이 가셔도 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내과를 가야 하나요? 가정의학과를 가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관련 검사는 내과에서 많이 하지만 가정의학과에서도 전부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순서예요. 첫째, 증상이 언제 시작됐나요? 둘째, 주로 식후인가요? 아침인가요? 저녁이나 밤인가요? 셋째, 일주일에 몇 번 그런가요? 최근에 늘었나요? 줄었나요? 넷째, 가족 중에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는 분 계신가요? 다섯째, 지금 드시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카페인 습관, 수면 패턴은 어떠신가요? 이 5가지에 대답할 수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상담 품질을 바꿉니다. 병원에서 피곤해요 라고만 하면 선생님도 범위를 좁히기 어려워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피곤해요 말고 점심 먹고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눈이 감기고 주 5일 이상 반복돼요. 최근 2달에서 3달 사이 더 심해졌어요. 물을 많이 마셔요 말고 예전보다 물 찾는 횟수가 확실히 늘었고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에 자주 깨요 말고 원래 한 번도 안 깨던 사람인데 최근 3개월 사이 새벽에 2번에서 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요. 시간대, 반복, 변화. 이 3가지만 넣으면 상담이 확 달라집니다. 병원 가면 바로 검사하나요? 보통은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검사를 판단해서 처방합니다. 그날 바로 체열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공복으로 오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검사는 무서운 판결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예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현재 위치가 뜨잖아요? 그게 무서운 일인가요? 아니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오히려 안심이에요.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괜찮으면 안심하면 되고 확인이 필요하면 그때 다음 단계를 상담하면 됩니다. 지도를 보는 게 무서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위치를 아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제 갈지 말지 고민을 끝내는 기준 4가지를 더 선명하게 들어갑니다. 기준 하나, 졸림이나 피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피곤할 수 있어요. 핵심은 3가지예요. 반복, 시간대, 기능 저하. 식사 후 비슷한 시간대에 졸림이 반복되고 그것 때문에 일이나 운전이나 가사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건 확인 타이밍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이상 반복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식후 몇 시간 뒤에 오는지를 기록하세요. 식후에 졸리면 무조건 병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식후 졸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생활 기능이 흔들리느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고 일이나 가사에 지장이 있다면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기준 둘. 갈증 하나만, 소변 변화 하나만이 아니라 둘이 같이 움직일 때가 중요합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늘었다면 체크할 이유가 커집니다. 이 2가지가 세트로 온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 예약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왜 세트가 중요하냐면요. 갈증만 있으면 날씨 때문일 수 있고 소변만 자주 보면 수분 섭취가 많아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같이 최근에 늘었다면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특히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간다는 건 수면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면이 깨지면 피로가 심해지고 피로가 심해지면 식후 졸림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나타나면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기준 셋. 단순히 몸무게 숫자가 아니에요. 허리 쪽, 복부 쪽으로 변화가 체감될 때가 핵심입니다. 바지허리가 갑자기 안 맞게 된다거나 최근 몇 달 사이에 배 쪽이 나왔다거나 이런 변화는 기록 가치가 있어요. 특히 배 쪽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증후군과 연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확인을 일찍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다른 신호, 예를 들어 식후 피로나 갈증이 같이 있다면 타이밍을 앞당기는 게 좋습니다. 기준 넷. 검진 정상이라는 말이 있어도 가족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혈당 관리를 하는 분이 계신다면 본인은 아직 증상이 약하더라도 확인은 더 이르게 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복부 비만이나 혈압, 지질 이상 같은 대사 신호가 하나라도 겹치면 미루기보다 확인을 선택하세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되는데 이것 자체가 당뇨 전 단계로 가는 경로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나도 무조건 당뇨 전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경로를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확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더 일찍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확인은 비용이 적지만 놓치면 비용이 커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엔 병원에 가야 하나, 좀 더 지켜봐도 되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케이스 4가지입니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 점심 먹고 졸림이 심해지고 오후 업무가 무너져요. 커피를 마셔도 안 풀려요. 밤에 화장실로 깨는 날도 주 3일에서 4일은 돼요. 최근 3개월째 계속 이래요. 식후 패턴이 반복되고 야간요까지 동반됐습니다. 생활 기능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케이스는 미루기보다 확인 쪽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본인은 크게 아픈 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0년째 혈당약을 드시고 계셔요. 최근에 허리둘레가 늘었고 점심 먹으면 꼭 눈이 감겨요. 가족력이 있고 복부 변화와 식후 증상이 겹쳤습니다. 본인은 아직 큰 불편이 아닐 수 있지만 가족력이라는 건 나도 그 경로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가족력이 있을 때는 증상이 약해도 확인을 앞당기는 게 유리합니다. 이 케이스는 미루기보다 확인 쪽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잠도 잘 못 자요. 새벽 3시에 깨서 뒤척여요. 식후 피로가 생겼는데 패턴인지는 아직 애매해요. 2주 정도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공포가 아니라 기록 후 확인이 안전합니다. 스트레스나 수면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2주 기록하고 패턴이 보이면 그때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주 기록이라고 하셨는데 2주가 기준인가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2주 정도면 패턴인지 일시적인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요. 2주 기록을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 케이스.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전부 정상이었어요. 안심하고 있었는데 요즘 식사 후에 머리가 멍해지고 갈증도 늘었어요. 오후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결과지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생활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결과지의 숫자보다 생활에서 느끼는 변화가 더 클 때. 그게 확인 타이밍입니다. 결과지는 그날의 사진이고 생활은 매일의 영상이에요. 이 케이스는 미루기보다 확인 쪽이 안전합니다. 이번엔 보호자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병원 가자고 하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는 경우 정말 많죠.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치료하러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검진 정상은 그날 공복 한 장면일 수도 있대요. 딱 한 번만 상담받고 아니면 끝이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프레임. 딱 한 번만 이라는 가벼움. 같이 가자 라는 안심감입니다. 가족끼리 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했잖아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형제가,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정상이라고 했는데도 요즘 식후에 너무 꺼지고 밤에 자꾸 깨잖아요. 결과지보다 생활이 흔들리는 게 더 중요한 신호래요. 한 번만 확인하고 아니면 우리도 마음 편해지잖아. 같이 가자. 그리고 이건 꼭 피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 말. 큰일 난다. 왜 말을 안 들어? 이러다 쓰러진다. 이렇게 바꾸세요. 진단이 아니라 확인이야. 딱 한 번만. 같이 가자. 공포가 아니라 안심을 주는 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겁주면 벽이 생기고 안심시키면 문이 열려요. 부모님이 끝까지 안 가시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검사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식으로. 부담 없이 동행을 유도해 보세요. 본인 검사를 핑계로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이것만 적어가면 상담이 확 빨라집니다. 메모장이든 핸드폰이든 상관없어요. 아래 5가지만 기록해 주세요. 완벽하게 안 적어도 돼요. 대충이라도 적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 식후 변화. 졸림이나 피로가 언제 오는지, 하루에 몇 번인지, 식후 몇 시간 뒤인지. 예를 들어 점심 후 1시간 뒤, 주 5일, 약 2시간 지속. 둘, 밤 변화. 밤에 몇 번 깨는지, 화장실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최근에 늘었는지. 셋, 갈증과 수분. 물을 마셔도 마른 느낌이 남는지, 물 찾는 빈도가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는지. 넷, 허리둘레와 체중. 최근 3개월 사이 변화 추세. 배 쪽으로 달라진 느낌이 있는지. 가능하면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다섯, 가족력과 복용량. 부모님이나 형제의 건강 이력,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련. 현재 본인이 드시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보호자분이 같이 확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기록을 완벽하게 못하면 의미가 없나요? 전혀 아닙니다. 대충이라도 적어가면 안 적어가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대충이라도 기록, 완벽한 기억이에요. 핸드폰 메모장에 한 줄씩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피곤해요. X. 시간대, 반복, 변화. O.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상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아래 상황이 함께 나타나면 오늘 영상의 타이밍 기준과는 별개로 지체 없이 의료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하나, 의식이 멍해지거나 심하게 기운이 빠질 때. 둘, 구토나 복통이 심하게 동반될 때. 셋, 숨이 가쁘고 호흡이 평소와 다르게 거칠어질 때. 넷, 물을 마셔도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급증하면서 탈수 느낌이 강할 때. 이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기록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응급실이나 가까운 병원 어디든 괜찮습니다. 이 경우는 타이밍을 재는 단계가 아니라 즉시 확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검사병원 상담 타이밍 기준 4가지. 하나, 식후 졸림과 피로가 패턴이고 생활 기능이 흔들린다. 둘, 갈증과 소변 변화, 특히 밤에 야간요가 동반된다. 셋, 허리둘레와 체중 변화가 체감된다. 넷, 가족력이나 대사 신호가 겹친다. 오늘은 공포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4가지 저장해 두시고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확인은 빠를수록 싸고 늦을수록 비쌉니다. 혹시 주변에 식후에 유난히 피곤해 하시는 분, 물을 자주 찾으시는 분, 밤에 자주 깨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준을 하나 더 알게 되셨다면 이미 건강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한번 확인해보자로 바꾸는 것. 그게 오늘 영상의 전부입니다. 저장 후 부모님과 함께 보세요. 댓글에 확인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3가지 중 하나로 이어갑니다. 1번. 검진 정상인데도 암 의심 신호. 2번. 원인 불명 체중 변화, 병원 가야 하는 기준. 3번. 빈혈과 피로가 계속될 때 검사 타이밍 체크. 댓글로 1번, 2번, 3번만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걸 다음 편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증상과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영상에 소개된 내용은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증상이나 건강 이상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AI 음성 및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